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2월 26일 산뜻한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1,700달러 횡보 중이고 주말 동안 5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와서 하락하는 듯 하다가 빠르게 51,000달러 후반대 반등 와서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2월 아직 끝나지 않았고 52,000달러 위에서만 월봉 마감해주면 2월 수익률 20%로 종료가 되고요. 3월이 조정 가능성 큰 구간이긴 하지만 2월이 어떻게 끝냐냐에 따라서 3월 하락폭 결정이 됩니다. 2월 나스닥은 엔비디아 어닝으로 워낙 강력하게 월봉이 마감될 예정이고 코인 시장도 나스닥 긍정적인 영향에 3월 하락폭은 작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 플러스 3%로 3,100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알트코인들 따라오르는데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상승으로 정석적인 상승이 보이고 있죠.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도 플러스 4% 이더리움 따라서 상승 중입니다. 알트코인으로 개인 자금들도 진입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48.3%로 24일 48.8%보다 더 내리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테더 도미너스 보면 2021년 4월 11월에도 지지받았던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도미너스가 하락 중이고요. 2020년 반감기 이후에도 이런 추세선 뚫는 도미너스 하락은 있었는데 결국 추세선 위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대신 상승하기 전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거고 여기 구간 한번 추세 라인 뚫리고 나면 석 달 정도는 추세선 아래서 움직이는 모습이 났고요. 강력한 추세선이 뚫렸다는 것은 코인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1년 4월이나 11월 불장에서 투자했던 투자자들보다 지금까지 코인 홀딩하고 있는 홀더들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장기 투자자들도 많다는 의미고요.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코인의 펀드멘탈 강해진 것도 포함이 됩니다. 2020년 여기 추세선 뚫릴 때도 코로나 이후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고 2018년 폭락한 비트코인 재상승하는 등 코인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태도 도면서 추세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쉽게 내려오지도 않지만 올라가는 것도 빠르게 안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6월이나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타이밍이 태도 노면서도 재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될 듯 하고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상승은 잘하지만 당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입니다. 알트코인도 전체적으로 올라도 상승폭이 작고 급등하는 코인 수도 2021년 4월처럼 많지가 않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알트코인 거래 많은 한국만 봐도 코인 투자 메인이 30, 40대가 고금리에 부동산 대출 갚는다고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적은 게 메인 이유입니다. 최근 나온 뉴스 보면 3040 영끌족 고금리에 집적탄 안 먹고 안 산다. 영끌에서 집상 3040 세대 고금리에 지갑 닫았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2010년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집값도 오를까봐 영끌에서 집삼 3040 올해 3월이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이자 떨어질 줄 알았지만 5월 6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연기가 되니까 버티기 하면서 비싼 이자 갖고 있습니다. 다시 2010년처럼 급등하는 구간 오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먼저 금리가 내려야 하고 금리도 25bp 50bp 이 정도가 아니라 제로 금리까지 쭉 떨어져야지 부동산이 급등을 하는 거죠. 6월부터 연준 금리나 예상은 되지만 미국도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 성장을 하려면 금리 150bp 정도 내렸다가 4% 금리 정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될 듯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1994년처럼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불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프 보면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금리 상승 소외층으로 한국 전체 가계 중에 대출 금리 부담이 가장 큰 부류이기도 하고요. 30대 이하 투자자들이 부동산 부담이 작긴 하지만 버는 돈도 40대 이상보다 많지 않아서 코인에 당장 들어오는 자금이 제한적인 거고요. 한국에서 들어올 자금은 큰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은 부동산 투자 적고 주식 투자 메인에 코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오픈 AI, 샘 알트먼 만든 월드코인은 8.4달러로 1월 2달러보다 4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작년 8월 상장되고 샘 알트먼 COG 해임되었다가 재임명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글로벌 AI 수요
수익률도 꾸준하기 때문에 월드코인 가격도 폭등을 하는 거죠. 알트로 진입되는 자금이 이전만은 못하지만 월드코인처럼 특성 있는 테마 코인들은 한두 개씩 나오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끌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업비트에 급등하는 코인 보면 시아코인이 거래량 7천억으로 가장 많은 1등인데 28원까지 급등했다가 13원 급락하는 전형적인 꼬시기 차트가 나오고 있고요. 시아 같은 이런 급등했다가 폭락하는 코인 나오면 역시나 알트코인 돈 안 된다고 하면서 회의적으로 보는 일부 투자자들도 있지만 다수 투자자들은 시아로 손실 보고 본전 찾으러 오고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아 말고도 급등할 코인들 늘어날 수 있고 알트코인 불장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하는 거죠. 거래량 많은 코인은 시아코인 다음으로 AI 테마 코인이 골렘이고, 골렘은 오래된 코인이지만 미국 AI 섹터에 포함이 되면서 11% 급등을 했습니다. 알트 불장 시작은 이더리움 가격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늦게 상승했지만 비트코인 51,000달러까지 상승한 수준이니까 키맞춤으로 이더리움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ETF 통과되면 이더리움 많이 보유한 거래소 세력들 일부 매도도 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더리움 ETF 승인 전에 5월 여기 구간 기대감에 먼저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5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오는 차트였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에 비트코인 따라서 본격 상승을 시작했고요. 이더리움도 횡보 오래 하다 상승해서 이후에 하락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2,000달러 라인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렐라그에서는 올해 이더리움 ETF 승인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SEC 겐슬러장은 비트코인처럼 동시에 기관들 ETF 상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도 앞다퉈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처럼 10개 이상의 ETF 운용사들 신청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 거래소들은 수수료 수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ETF 운용사들이 코인 거래소의 수익을 가져온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낮아진 수수료 수익으로 파산되는 코인 거래소 수가 증가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상승에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도 플러스 4%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42,000원까지는 매물대도 약해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요. 하지만 44,000원부터는 다시 한 번 더 2차로 두터운 매물대 진입을 합니다. 5월 ETF 승인되면 기대감에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5월까지 시간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한 번 정도는 더 줄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죠. 그리고 우리 리플 가격적으로 호재가 났습니다. 주식 선물 분야의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피터 브란트가 리플 차트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리플 최근 차트를 반영하고 리플이 투자자 관심 끌 수 있는 중요한 움직이나 패턴이 부족하다. 리플에 대해서 안 좋게 트윗을 했습니다. 리플 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리플 차트만 봤기 때문에 차트 상에서는 이분 말을 절대 틀리진 않고요. 리플의 차트 보면 한국 투자자들 줄어들듯이 상승 채널 무너지고 비트코인 상승에 채널 위로 약간 반등 온 듯 하다가 재하락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700원 핵심 매물대도 뚫릴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차트 모양이고요. 리플은 2020년 5월 코로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오르는 상승장에서도 리플만 이렇게 횡보하다가 뒤늦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채널 아래로 떨어지면 이후 반등 온다고 해도 반등폭이 약하고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먼저 새로운 자금 들어오고 세력들도 리플 바닥 테스트 이후에나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피터 브란트 이전 리플 발언 보면 부정적 트윗 이후 상승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고요. 작년 6월 비트코인 제외하고 이더리움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사기다. 자발트코인보다 리플을 겨냥한 발언이었고요. 알트코인 사기 발언이고 한 달 지나고 7월 14일 리플이 SEC 재판에 부분 승소했고 리플 가격은 1,000원까지 급등하는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1일 리플은 지원금 탕진한 상태다. 파산된다고 이야기했지만 2010년 4월 리플 200원에서 2,000원까지 10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피터 브란트 이야기 듣고 리플 팔았다면 리플 상승 수익을 다 못 가져가는 거고요. 한국 3040 현금 가정 많은 투자자들 들어올 자금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한국 투자자 비중 높은 코인들 폭등하며 다시 한 번 더 포모 심리 생기면서 무리해서라도 들어올 자금들은 많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